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혁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제 강의 주제는 북한의 새시대 농촌강령 현황과 또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최근에 농업 분야에서 새시대 농촌강령을 이제 발표를 하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시대 농촌 강령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배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등장한 그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는지, 또 농촌 강령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농촌 강령 성과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표입니다. 북한의 이제 농업 생산 능력에 대한 재고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 지난 이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도 사실상 좀 미달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이제 우리가 쉽게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하는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북한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 생산의 이제 정상 궤도화를 위한 이제 농촌 강령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그 농촌 강령과 또 농촌 강령이 추진이 돼서 지금 실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시대 농촌 강령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략기간이라고 하는 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5개년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량종자라든가 지역별, 또 이제 품종별, 또 지대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농업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화라든가 공업화, 또 농촌 격리의 이제 기계화, 이런 비중을 60에서 70%로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기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낙원 기반 시설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업과 관련된 자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족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생산량 정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농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생산량,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은 450만 톤에서 480만 톤 수준, 이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제8차 당대회가 이제 2021년에 있는데, 2021년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의 집행정령은 대부분 미달했다라고 이제 북한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북한이 5개년 전략기간에 수행하려고 했던 목표들이 대부분 달성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5개년 전략기간의 생산 실태를 좀 보면은 식량 생산 현황과 이제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량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제 식량 작물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20년간 약 한 400만 톤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사이를 오르내렸고요. 2012년 이후부터는 약 400만 톤 후반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를 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2,4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이제 잡았을 때 수요량이 기본적으로 56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60만 톤 대비 기본적으로 부족분은 70만 톤에서 100만 톤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수요량 대비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그 반복된 문제 중에는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생산 기반 문제와 농자재 부족 문제, 농기계 부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산량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우리가 농업 생산량을 또 증대시키는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료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곡물 생산량을 높이려면 비료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거든요.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비료 생산 능력이라고 한다면 생산 능력은 합계가 한 287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질소비료와 이제 인산비료를 합친 합계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13년과 17년, 18년에 파악된 비료 생산량을 평균을 하면 기본적으로 연간 63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료 수요량이 북한은 160만 톤인데 이 수요량 대비해서 9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부족분을 북한은 유기질과 퇴비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계획경제 후반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5개년 계획 후반기에 이제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비료 수입이 이제 대부분 급감을 하게 됩니다. 급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북 제재가 2017년 이후 2017년부터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말에는 이제 코로나가 등장을 했고, 2020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완전히 북한이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 비료 수입도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밑에 도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농촌 인구 현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농업 인구가 계속해서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에 굉장히 열악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농촌 인구, 전체 북한의 인구를 2,45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북한의 농촌 인구는 약 1,336만 명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농가 인구만 농촌에도 똑같이 이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를 총 합산했을 때 약 9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554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뺐을 때 2021년 기준 303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1985년 당시에는 336만 명이었던 농업 인구가 2021년도에는 303만 명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죠. 밑에 이제 도시와 농촌의 이제 비율을, 농촌 인구의 비율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한 번 농민이 됐던 사람은 노동자가 될 수 없게 계층 이동을 북한이 통제했던 시점이 바로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초중반인데, 이때부터는 도시에 급격하게 이제 도시로 이제 유입되던 농촌 인구가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이때부터 통제를 하면서 농업 인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곡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한번 농민이 도시로 나가서 노동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조금 사람들이 자꾸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점진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죠. 도시에 대한 동경도 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보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막 도시를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농촌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농촌의 이제 주택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주택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소한
40년 이상이 된 농촌주택이 6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년대 중반 이전에 만들어진 집들이 62%가 넘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공급량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북한이 195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누적 공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농촌주택을 국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촌주택을 공급한 그 공급률은 65.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4.3%는 다 다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족이 함께 한 지붕 밑에서 같이 모여 사는 현상.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같이 한 주택에서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니까 이 수치는 65.7%라고 하는 누적 공급률은 2024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공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살면서 그냥 주택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충분히 이제 문화적인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 농촌 마을에 가면은 문화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은 농촌 마을에는 김일성 연구실이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은 때로는 사상교육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건물이 문화회관이라고 딱 한 곳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장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보게 되면은 기타 부분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방이 열악하고 또 상하수도가 열악하고요. 교통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